안녕하세요. 부르기TV 부르기입니다. 오늘은 전업주부 대출 시 어떤 부분을 고려하고 알아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용에 미치는 영향. 대출을 받으면 신용도가 떨어집니다. 대출을 받으면 대출을 연체할 가능성이 생기고 그 가능성이 반영되어 신용도가 하락합니다. 신용도가 떨어지는 건 어떤 대출을 받던 동일합니다. 하지만 떨어지는 폭은 대출을 받은 금융사에 따라 다릅니다. 그 이유는 금융사별 연체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연체율이 높은 금융사에서 돈을 빌린 분들이 연체를 더 많이 합니다. 그 영향으로 내 등급도 더 떨어집니다. 은행, 카드사와 캐피탈사, 저축은행 순으로 연체율이 높습니다. 그 결과 은행 대출 시 신용 하락폭이 가장 적고 카드사, 캐피탈사가 비슷하고 저축은행 순으로 신용도가 하락합니다. 캐피탈사를 여전사라 합니다. 여신 전문 금융사의 준말인데요. 수신, 예금을 받지 않고 여신, 대출만 해주는 금융사라 여전사라 합니다. 20년 말 연체율이 1.26%입니다. 카드사, 신용판매 연체율은 0.75%, 카드 대출 연체율은 3.14%입니다. 저축은행의 경우 담보가 2.1%, 신용대출 연체율이 3.6%입니다. 캐피탈, 카드사, 저축은행 중 저축은행 연체율이 가장 높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금액의 대출을 받아도 연체율이 높은 금융사에서 받으면 신용도가 더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을 땐 연체율이 가장 낮은 은행, 그 다음으로 낮은 캐피탈사와 카드사를 알아보시고요. 다 안 되면 그때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상환 금액. 상환 금액은 금리보다 상환 기간에 영향을 받습니다. 적은 금액이면 관계없지만 큰 돈을 빌릴 경우 상환 기간에 따른 부담을 생각해야 합니다.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금리 15%에 1,500만 원을 빌렸습니다. 상환 방법은 원금과 이자를 함께 납입하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입니다. 24개월로 약정할 경우 원금 이자를 합해 매달 70만 6,102원을 갚아야 합니다. 같은 1,500만 원을 빌렸고 금리도 똑같은 12%입니다. 상환 방법도 원금과 이자를 함께 납입하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똑같습니다. 약정 기간만 60개월로 늘렸습니다. 60개월로 약정할 경우 원금 이자 합해 매달 33만 3,607원을 갚아야 합니다. 상환 기간에 따라 납입 금액이 2배 이상 차이 납니다. 부담 없이 갚을 수 있다면 상환 기간을 짧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생활비가 부족해 혹은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돈을 빌린다면 우선은 상환 기간을 길게 해 부담을 낮추고 차후 여유가 생길 때 중도 상환하는 방식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상환금액 부담으로 또다시 대출받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대출 건수. 대출 건수도 생각해야 합니다. A사에서 500을 빌려 사용합니다. 돈이 또 필요합니다. 필요한 돈은 300만 원입니다. 비금융사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합니다. 그럼 필요한 300만 빌리는 것이 아니고 800을 대출받아 300은 사용하고 남은 500은 A사에서 빌린 500을 갚습니다. 그래야 대출 금액만 늘고 건수가 늘지 않습니다. 같은 금액의 대출을 사용해도 대출 건수를 적게 가져가야 신용도를 지킬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신용평가사 나이스지킴이 개인신용평가체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평가사 나이스지킴이 개인신용평가체계 일부 내용입니다. 전업주부 대출 시 어떤 걸 고민해야 하는지 설명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설명도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은행 대출인데 건수를 줄이기 위해 이금융권 대출로 대환한다거나 꼭 필요한 돈이 있는데 저축은행 대출이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상황에 맞게 잘 적용해야 합니다. 소액의 돈이 필요합니다. 금방 갚을 계획입니다. 그럼 아무렇게나 해도 됩니다. 대출로 인해 떨어진 등급은 대출을 갚으면 회복됩니다. 하지만 큰 금액이 필요하거나 상환 금액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면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개인의 상황과 대출 상품, 신용 등급, 상환 금액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럴 땐 부르기가 있습니다. 대출이 궁금할 땐 부르기입니다. 감사합니다.